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의 주요 곡창지대인 중부 허난성 일대에 기록적인 대홍수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식량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양쯔강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식량난을 겪었던 중국이 올해도 이 가을철 곡물 수확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27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같은 이런 현지 언론은 이 허난성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가지고 26일 정오 현재까지 이 지역 농작물 피해 면적은 9,721제곱킬로미터이고 이 가운데 1,089제곱킬로미터는 농작물을 전혀 수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건 지난 23일 농작물 피해 면적이 7,120제곱킬로미터로 가을 작물 재배지의 9%라고 밝혔는데 며칠 사이에 피해 면적이 2,000제곱킬로미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메이신이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서 이 허난성은 중국 곡물의 10% 가까이 그리고 여름 곡물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만큼 이 폭우에 따른 이 허난성의 생산량 격차를 대체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본적으로 여름 곡물 수확은 홍수 전에 마무리가 됐지만 곡물 가공과 저장과 수송 등에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농업 관련 단체인 이 허난성의 양식산업협회 관계자도 이 농산물 가공 공장들로부터 이번 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밀가루 공장은 문을 닫았고 기계가 훼손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허난성 카이펑의 한 농민도 올해 자신의 야채 수확량은 전년 대비 50에서 6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파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28일 중국의 곡창지인 이 허난성은 전국 밀 공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옥수수와 채소, 돼지고기 생산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밀 생산은 이미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 수확하지 못한 옥수수와 채소는 이번 홍수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비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농업 전문 매체인 중화량황의 자오산웨이 총편집인은 기본적으로 여름 곡물 수확기가 끝난 뒤에 재해가 발생한 만큼 이 수확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식량 비축분도 풍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은 1억 4,582만 톤인데 전년 대비 2.1%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이 가뭄으로 말랐던 이 토양의 수분이 증가해서 옥수수 같은 이 생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이 허난성의 대홍수로 옥수수 공급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 전반적인 곡물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부터 크게 늘린 곡물 수입이 그 이유인데요. 올해만 해도 옥수수 수입량이 한 3천만 톤입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천만 톤 이상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들인데 아직 섣부르다 하는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확은 끝났지만 아직 가공이 안 된 상태가 많은데 그 피해도 우선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또 중국의 홍수 피해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6호 태풍 인파가 상하이 일대에 재상륙한 이후에 북상하면서 침수 같은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죠. 태풍 인파의 진로에 허난성도 들어가 있고요. 남부의 곡창지대 역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국 수력부는 28일 이번 태풍의 영향 범위는 매우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천 범람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풍의 영향으로 저장성 등에 있는 21개 하천의 수위가 경계 수위를 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돼지고기 가격의 폭등 때문입니다. 허난성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돼지 생산 공급 지역입니다. 세계 최대 육류 가공업체인 WH그룹의 공장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내 돼지고기 생산의 10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허난성에서 돼지의 폐사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당장 중국 전체의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이터 통신은 27일 이번 홍수로 허난성은 1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한 데다가 이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1678개의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은 데다가 현재 업계 최대 관심사는 전염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다량의 소독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홍수 이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18년 중국에서 처음 발견돼 가지고 중국의 돼지 양식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 바 있는데요. 심각한 이 대홍수 때문에 이 고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허난성이 홍수 피해에 이어서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위험도 있어서 이 돼지고기를 비롯한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허난성에서의 엄청난 돼지 폐사가 당장 농민들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중국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은 중국 농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수입원인데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들이 홍수로 인해서 폐사한 데다가 홍수가 마무리되더라도 돼지 열병까지 퍼지게 된다 그러면 이 허난성의 농부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안에도 수많은 곡창지대도 물에 잠긴 데다가 돼지까지 잃게 되었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짐작된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 돼지하고 옥수수는 불가문의 관계에 있죠. 옥수수가 돼지의 주요 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돼지는 제1의 식자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허난성의 대홍수는 이 두 가지 요소 모두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을 키우고 또 전 세계 돼지의 절반 가까이를 잡아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2019년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은 약 1억 톤 가운데 중국 소비량이 4,487만 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흔들리면 정권도 흔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허난성에서의 돼지 폐사 수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로이터 통신은 100만 마리 이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중국이 이 돼지고기 가격 파동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돼지의 씨돼지가 총 2만 마리 정도 됩니다. 이들 돼지를 통해서 한 65만여 마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허난성에서의 폐사 돼지 수는 이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훨씬 넘죠. 사실상 지난해 씨돼지 수입 효과가 이번 허난성 재해로 모두 사라졌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재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허난성의 대홍수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국이 엄청난 주름살을 안겨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피해에다가 돼지고기 파동까지 겹친다 그러면 그 후유증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의 곡물을 포함한 식량 파동이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더 큰 난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때문에 이 농작물 재배와 육류, 유통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 글로벌 식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부족한 식량 수입에도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을 겁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24일 극한의 날씨가 전 세계 농작물 생산에 큰 타격을 입혀서 비용이 최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량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가뭄에 이어진 한파로 최근 20년 만에 최악의 서리가 내려서 커피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도 이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작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역시 기록적인 가뭄 때문에 이 캐나다와 미국 북부 밀 생산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이러한 세계적인 기상 이벤트 때문에 올해 전 세계 식량 수입 가격이 1조 7천억 달러, 한 1960조 2,700억 원 정도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식량을 썰어담고 있는 중국에서의 대홍수로 인한 식량난은 당연히 식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중국발 식량난은 당장 중국의 식량 수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장훈 국제문제 아날리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에서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니까 중국 정부는 식량 수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자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또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룡장성의 한 농업투자회사 분석가의 견해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농산물 공급을 중단하면서 식량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전쟁은 이 무역 전쟁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인 명보, 밍바오도 이 코로나19 사태, 남부지방의 홍수 피해, 그리고 이 메뚜기 떼 창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의 안보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식량 안보 문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미국의 곡물들을 수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의 식량난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잔반 없애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곡물 부족은 도시화 가속화 및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까지 1억 3천만 톤의 곡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중국의 농민들이 갈수록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운 생활이 가속화되니까 아예 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오는 데다가 농촌에 남아있는 4명 중 1명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량 수급에 엄청난 차질이 생겨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앞으로 5년 내에 8천만 명의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쌀과 밀, 옥수수 같은 3대 주요 곡물의 경우에 2025년까지 공급이 수요보다 2,500만 톤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은 당장 식량의 수입 물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식량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나 올해처럼 이 곡창 지역에서의 대홍수 때문에 피해까지 겹치게 된다 그러면 중국 당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 양쯔강의 대홍수 때문에 희토류 산업과 비료 산업 기반이 초토화됐고요. 여기에 남부의 주요 곡창지대마저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그런데 올해도 이 허난성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이런 피해가 매년 반복된다 그러면 중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중국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속내도 타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 허난성 정저우시의 대홍수로 이 지하철이 물에 잠기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었죠. 그런데 많은 정저우 시민들이 중국의 제사 예법에 맞춰가지고 7일 만에 숨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사고가 난 샤코우루 지하철역 입구에 꽃을 놓으면서 애도를 했고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시 당국은 시민들이 놓은 꽃을 보이지 않게 가림막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접근조차 막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네티즌들이 웨이보 같은 SNS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인한 지하철 희생자들의 이 대중의 관심을 줄이기 위해서 당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야비하고도 치사한 중국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